안녕하세요. 화학자 장우재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행사가 곧 개최를 앞두고 있는데요. 인터배터리 2025. 배터리에 대한 모든 관련된 기업들이 모여서 준비하는 아주 성대한 행사입니다. 여기에 우리나라의 화학기업 1위이자 전 세계 4위 기업인 LG화학도 참석하게 되었는데, 오늘은 이를 바탕으로 우리가 한번 배터리에 대해서, 특히 리튬 이온 배터리의 현재와 미래 그리고 가능성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모든 휴대용 전자제품과 전기자동차에는 배터리가 필수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당연히 배터리의 종류도 다양한데, 우리는 에너지를 얼마나 많이 저장할 수 있는가, 얼마나 높은 밀도로 사용할 수 있는가를 기준으로 배터리들을 구분합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에서 흔히 사용하는 납산 전지, 납과 황산을 이용한 배터리는 굉장히 낮은 에너지량과 전자 밀도를 가지고 있는데, 리튬 이온 배터리는 이보다 더 높은 효율을 갖습니다. 물론 그보다 강력한 것들, 그리고 짧은 시간 동안 높은 에너지를 제공하는 슈퍼 커패시터 등도 있지만, 현대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건 역시 리튬 이온 배터리입니다. 그렇다면 리튬 이온 배터리는 왜 이렇게 중요성을 갖는가? 우선 에너지 밀도가 높고요, 그리고 수명이 길다는 장점, 충전도 빠르면서 가볍다는 이 네 가지 특징이 어우러지면서 리튬 배터리를 최고의 배터리로 만들고 있습니다. 만약 화학과 과학 분야에서 가장 위대한 현대의 발명품을 뽑는다면 저는 당당히 세 개를 고를 수 있겠는데, 먼저 첫 번째로는 플라스틱을 꼽을 수 있고, 두 번째로는 모든 전자 문명을 만들어낸 반도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바로 배터리입니다. 이제까지 인류의 문명은 자원을 저장한다라는 개념을 통해서 발전해왔습니다. 수렵 문명에서 농경으로 가고, 이후에 자원을 비축하면서 거대한 문명을 만들 수 있게 됐고, 화폐라는 우리가 사용하는 금전적인 것 역시 거대한 가치를 작게 압축해서 저장한 거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이처럼 에너지의 변화는 더욱 혁신적인 사건으로 이어지는데, 땔감을 구해 태우던 시대가 화석 연료로 바뀌게 되면서 우리는 증기기관의 발명을 비롯해 많은 발전이 이루어졌습니다. 자, 그렇다면 배터리는 무엇을 저장하는가? 여러분 모두가 아시겠지만 배터리가 저장하는 에너지는 바로 전기입니다. 전기의 발견은 벤자민 프랭클린이라는 미국 역사에서도 중요한 인물이 번개치는 날 하늘로 띄어 올린 연을 통해서 그 번개를 라이덴병이라는 작은 병에 모으는 것이 시작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방식으로 전기를 발견하고 모을 수 있었지만, 인간의 의도대로 원하는 시점에 전기를 만드는 건 불가능했습니다. 이후 루이지 갈반이라는 이탈리아의 해부학자는 개구리나 풀벌레와 같은 동물 표본이 제조 과정에서 머리가 없음에도 움찔거리고 소리를 내는 것을 보면서 동물에게도 전기가 있구나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현상을 관찰한 것뿐이었고, 화학 반응이 어떻게 될지, 또 그 원리가 어떻게 될지는 여전히 알려지지 않았었죠. 결국 당시 화학자였던 알레산드로 볼타는 루이지 갈바니의 내용을 바탕으로 다양한 실험을 한 끝에 산화 환원 반응이라는 간단한 화학 반응을 통해 전자가 이동하고 전기가 만들어진다라는 사실을 처음 찾아내게 됐습니다. 이처럼 인간은 원하는 순간 전기를 만들 수 있는 기술을 만들어냈고, 그리고 이를 통해서 수많은 원소를 발견하고 물을 분해해서 수소 에너지의 단초를 잡았으며, 그 이외에도 여러 가지 화학 그리고 기계적인 반응들로 연결됩니다. 리튬 이온 배터리의 중요성을 알 수 있는 지표가 하나 더 있죠. 바로 노벨 화학상입니다. 2019년 노벨 화학상의 주제는 리튬 이온 배터리 개발, 이것으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총 3분의 연구자가 여기에 기여했는데, 휘팅엄, 구디너프, 아키라라는 분입니다. 자, 이분들의 기여를 시대상으로 본다면 스탠리 휘팅엄은 1970년 리튬 이온 배터리의 기본적인 개념을 설립하게 됩니다. 이황화 타이타늄을 양극재로 삼고 리튬 금속을 음극재로 사용해서 2V의 전압을 발생할 수 있는 배터리를 개발합니다. 당시 사용되던 기존 배터리에 비해서 무려 2배나 거대한 용량이었기 때문에 리튬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급속도로 커지게 됩니다. 여세를 몰아 존 구디너프는 1980년대 양극재로 리튬 코발트 산화물이라는 것을 사용해서 무려 4V의 전압을 만드는 새로운 배터리를 개발합니다. 여기서부터 양극재 기술이 최초로 개발된 셈이죠. 마지막으로 요시노 아키라는 1985년 음극재로 석유 코크스라는 탄소 소재를 이용해서 폭발 위험성을 해결하면서 금속 리튬을 사용하지 않는 리튬 이온 배터리의 상용화에 성공하게 됩니다. 리튬이 배터리에 사용되어야만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물론 있습니다. 리튬은 모든 원소 중 가장 가벼운 금속으로서 원자번호 3번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전자기기가 무거워지는 것을 누구도 원하지 않기 때문에 가벼운 금속으로 강력하고 많은 에너지를 발생시킬 수 있다면 이보다 더 좋은 선택지는 없겠죠.
자, 그럼 먼저 간단하게 리튬 이온 배터리가 사용되는 원리를 한번 생각해 보죠. 전지에는 양극과 음극이 있습니다. 리튬 이온이 양극에서 음극으로 이동한다면 우리는 이를 충전이라 부르며 사용할 수 있는 화학적 에너지를 저장한 셈입니다. 이후 음극에서 양극으로 리튬 이온이 이동하는 동안 방전이 일어나고 우리는 이를 이용해서 모든 전자기기를 구동합니다. 당연히 양극과 음극이 바로 접촉한다면 양전하와 음전하가 결합하면 중성이 된다거나 화합물이 만들어지는 것처럼 전자기기에서는 단락 혹은 쇼트라고 부르는 현상이 일어나서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자연스레 이들을 분리시키고 이온만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도록 중앙에는 분리막이라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분리막에는 아주 작은 구멍이 뚫려 있기 때문에 리튬 이온만이 좌우로 옮겨갈 수가 있고 사용하던 중 배터리에 고온이 발생했다. 그럴 때는 리튬이 이동할 수 있는 구멍이 좁아지면서 리튬 이온이 더 이상 움직이지 못해서 더 큰 문제를 맞게 됩니다. 자, 중요한 사실은 결국 양극재는 무엇으로 만들어지며 음극재는 또 어떤 재료로 사용되는가, 그리고 이들을 구분하는 중앙의 분리막은 또 어떤 과학이 숨어 있는 거겠죠. 양극재에 사용되는 물질은 다양합니다. 여기에는 리튬과 코발트 혹은 니켈, 코발트, 망가니즈와 같은 몇 종류의 금속 이온들이 함께 모여서 만들어진 물질이 양극재를 구성합니다. 반면 음극재는 매우 간단한데요. 음극재는 탄소로 이루어진 물질이 사용되기 때문에 흑연이나 그래핀과 같은 첨단 소재와 탄소 소재들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분리막에 대한 이야기는 잠시 미뤄두고 이 세 가지 외에 다른 재료는 필요하지 않는가, 두 가지 더 중요한 요인을 꼽을 수 있는데 첫 번째로는 접착제, 두 번째로는 바인더입니다. 접착제는 말 그대로 만들어진 모든 것들을 하나로 결합시켜주는 역할인데 접착제는 접착성이 뛰어나면 물론이고 내열성을 가져서 내구성이 뛰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바인더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양극물질과 음극물질을 전극에 고정시켜야 하기 때문에 일종의 풀이나 접착제와 같은 형태로서 페인트처럼 칠해서 서로 결합시킬 수 있는 물질들이 중요합니다. 전도성이 뛰어나면서 강력하게 이들 모두를 어느 곳이든 원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물질이 바로 바인더의 핵심적인 재료가 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유용한 리튬 이온 배터리지만 우리는 여전히 걱정거리가 있죠. 심심치 않게 뉴스에 등장하는 전기자동차의 화재 사고라거나 휴대폰을 비롯한 전자제품이 예상치 못하게 폭발하는 이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 고민해봐야 됩니다. 많은 경우 리튬은 일족 알칼리 금속 원소이기 때문에 물과 만났을 때 한마디로 흠집을 통해 습기가 유입된다거나 반응을 통해서 열이 발생해 폭발한다 생각하지만 오히려 리튬 배터리 사고에서 가장 중요한 작용을 하는 것은 분리막입니다. 분리막이 찢어지거나 손상되어서 양쪽 극에 있던 물질들이 모두 뒤섞이게 된다면 이온을 옮겨주기 위한 전해질이 인화성 물질이기 때문에 고열을 통해서 불이 붙어서 사고를 유발하게 됩니다. 결국 우리가 필요한 것은 난연성과 내열성을 갖는 바인더, 접착력과 저항이 낮은 접착제, 그리고 이 모두를 보호할 수 있는 강력한 분리막이 셈입니다. 현재 사용되고 있는 전해질의 경우에는 다이메틸이나 에틸메틸, 다이에틸 형태의 카보네이트 물질이 쓰이는데 이들 모두는 매우 강력한 인화성 물질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최근의 배터리 기술은 반고체 배터리 혹은 전고체 배터리라는 용어를 들어보신 적 있으실 텐데요. 반고체의 경우에는 젤과 같은 고체와 액체의 중간적인 성질로서 전해질을 사용하고 이보다 발전한 형태인 전고체 배터리는 모든 부분이 다 고체로 되어 있다. 이러한 의미의 전고체로서 황화물이나 산화물 혹은 고분자 물질들을 사용해서 원하는 반응만을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리튬 배터리가 사용되는 분야가 다양한 만큼 그 수요 역시 급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중간적인 문명 단계를 결정짓는 것은 석유였죠. 지금도 역시 석유는 국가의 부의 척도이기도 하면서 많은 사회적, 경제적인 세력 관계에 관여합니다. 자, 그럼 이 리튬 배터리가 어디에 사용되느냐? 우리 주위 모든 전자제품을 제외하고 조금 독특한 것들만 몇 가지를 생각해보죠. 인간의 발길이 닿지 못한 아주 흥미로운 공간인 심해를 탐사하는 데도 리튬 배터리가 사용되는데요. 여기에는 딥시 챌린저 라는 심해 탐사 잠수정에 어마어마한 양의 리튬 배터리가 탑재되어 이를 통해 구동되어 왔습니다. 또한 우주 공간을 맴돌고 있는 위성들의 전원 시스템에도 리튬 이온 배터리가 사용되기 때문에 우리의 일상을 넘어서 첨단 과학 그리고 미래의 인간의 터전까지도 리튬 배터리는 활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면에서 긍정적이지만 않습니다. 리튬 배터리를 만드는데 아주 친환경적으로 어떠한 오염도 없이 만들 수 있을까요? 그러한 물질은 없을 겁니다. 1톤의 리튬 채굴에는 무려 227만 리터의 물이 소모됩니다. 엄청난 양의 물의 소모와 더불어서 리튬 채굴에서 발생하는 많은 오염물질과 중금속들도 있으며 이 모든 문제가 누적되는 것은 리튬 이온 배터리의 재활용이 5% 미만밖에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재활용을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새롭게 채굴한 재료들로 리튬 배터리를 만드는 것이 훨씬 저렴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발생했는데요. 하지만 언제까지나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는 없겠죠. 이제는 리튬 배터리를 재활용 가능한 방식, 오염물질이 발생하지 않은 특별한 기술들을 적용시켜서 새로운 방식을 찾고 있으며 이러한 기술을 개발하는 데 LG화학이 선도하고 있습니다. 리튬 이온 배터리는 과연 영원히 사용될까요? 당연히 차세대 배터리들에 대한 연구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먼저 리튬이 아닌 다른 종류의 금속 원소를 사용하는 배터리가 연구되고 있는데, 예를 들어 리튬의 바로 아래 위치한 소듐, 그 옆에 있는 마그네슘, 알루미늄 등 역시 더 많은 전자를 옮길 수가 있기 때문에 유용합니다. 하지만 단점이라면 역시 리튬보다는 많이 무겁기 때문에 우리는 무겁지만 저렴한 것을 사용할지 혹은 조금 비싸지만 가벼운 것을 사용할지를 여전히 고민 중입니다. 또한 완벽하게 새로운 몇 가지 차세대 배터리를 소개드린다면 결국에는 전자만 혹은 이온이 이동한 현상만이 필요하기 때문에 유기물을 이용한 유기 레디컬 배터리 역시 최근 각광받고 연구되고 있으며, 유연성 있는 배터리가 개발된다면 더욱더 많은 종류의 새로운 전자제품을 개발할 수 있는 만큼 갈륨과 같은 액체 금속 물질을 이용해서 유연성 배터리를 개발하는 것도 연구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많은 도전에도 불구하고 저는 리튬 배터리가 가볍고 편리하며 강력하다는 이유 때문에 앞으로도 영원히 사용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모든 배터리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현재 우리의 기술 단계와 미래, 친환경, 지속 가능한 차세대 배터리에 대한 모든 내용이 인터배터리 2025 행사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인터배터리는 2013년 처음 개최된 후 국내외 배터리 산업의 미래를 소개하는 비즈니스 플랫폼입니다. 국내 최대 규모의 배터리 산업 전문 전시회인데 올해의 경우 무려 640여 개사가 참여하고 7만 5천 명 이상의 바이어가 방문하는 대형 전시회입니다. 3월 5일 수요일부터 7일 금요일까지 서울 코엑스 전관에서 진행되며 충전용 배터리나 커패시터, 소재 및 부품과 제조기기, 검사 측정 장비와 재활용에 대한 모든 분야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국내 화학기업 중에서는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 세계 화학기업을 통틀어도 무려 4위에 위치한 LG화학에서 본격적인 배터리에 대한 분야에 대해서 새로운 지속 가능성과 현황을 소개하기 위한 중요한 자리를 준비했습니다. 만약 배터리에 관심이 있고 인간의 미래와 첨단 기술 그리고 화학이 어떻게 사용될지 궁금하시다면 인터배터리 행사에 참여해서 새로운 지식을 그리고 정보를 얻는 기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